또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있는 이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겠죠. 자, 이게 선반영이 됐다면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케빈 워시가 이 FOMC 의장이 정말 안 좋은 발언을 하게 된다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 변동성은 엄청 커지겠죠. 그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제가 트레이딩 뷰 지표 이거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롱, 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물론 최고점, 최저점 못 맞춥니다. 하지만 매매하는 데 있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버스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FOMC. 아까도 말씀드렸죠. FOMC 금리 결정인데 일단 동결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가격보다 이 고래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보여드릴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는데 고래들은 오히려 거래소 유입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FOMC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검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인데요. 하늘색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로 보내는 이 유입량, 보라색은 고래들의 바이낸스 유입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소 유입은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보내는 움직임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무조건 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보를 맡기거나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총알을 장전하거나 또는 자금을 이동하기 위해서 거래소를 잠시 스쳐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그리고 누가 보내느냐 이겁니다. 이번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딱 있습니다. 고래들의 이 거래소 유입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30일 기준으로 고래 유입은 6월 중순 이 70억 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39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44%가 감소했죠. 이 말은 최근 한 달 동안 대형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거래소에 물량을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조금씩 옮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소 유입은 약 100억 달러에서 이 70억 8억 달러로 수준으로 줄긴 했지만 감소폭은 22%에 불과하죠. 즉 고래보다 훨씬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소 유입이 고래들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죠. 이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 번째, 고래들은 자금을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처럼 대규모 물량을 거래소로 보내게 되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는 모습을 줄이고 있죠. 이 자체만 보면 매도 압력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죠. 즉 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고래들은 이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이 시장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지금 이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FOMC,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반영하고 있죠. 제 생각에도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 예상보다 매파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 역시 단기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동결과 함께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 심리는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겠죠. 이 하락이 정말 FOMC를 앞두고 경계성 물량이었다면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들은 이 큰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 목요일 새벽 3시 전까지 굳이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FOMC 이후의 모습입니다. 만약 금리 발표 이후에도 고래들의 이 거래소 유입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시장 공급 압력은 더욱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발표 이후에 갑자기 고래 유입이 다시 증가한다면 그때는 시장의 공급 부담이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순히 거래소 유입 숫자보다 고래들의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하나,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소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버틴다면 그만큼 시장이 개인들의 물량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데이터의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고래들의 유입은 44% 감소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 유입은 22% 감소에 그쳤다는 거.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즉 현재 시장은 고래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강세나 약세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지금 시장은 FOMC라는 이 가장 큰 변수를 앞두고 대기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연준 발표 이후에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이 다시 증가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하는지 공급 압력이 완화되는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건 이런 FOMC 이게 아무리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점에서 숏을 잡거나 아래에서 롱을 잡거나 이런 방향성을 맞추는 홀짝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이런 매매를 정말 원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수익이 발생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만 엄청나게 좋아지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다 보면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십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내가 진입하자마자 하락하고 불안해서 손절했더니 결국 또 올라오고 수익이 나고 있어서 조금만 더 보자 했더니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셨죠. 결국 대부분의 손실은 방향을 잘못 봐서가 아닙니다. 진입과 청산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타점입니다. 시장은 아무 구간에서 사고 팔고 이런 구간이 아니라요. 같은 방향을 예측하더라도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저도 처음에는 RSI, MACD,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다 활용하면서 매매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지표 하나만 보고 아니면 복합적인 걸 보고 들어가면 신호가 너무나도 많고 그 안에는 잘못된 신호, 페이크 신호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보조 지표와 가격 흐름, 추세 구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이 사용하는 이 트레이딩 뷰 지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셀 신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롱이라고. 자, 그런데 어떤가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장세에서 롱, 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100%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없죠. 하지만 확률 높은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심리가 작용을 안 하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 수익률이 높은 그런 구간에서 매매만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온다고 해서 그 순간을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까요? 직장에 계실 수도 있고 이동 중일 수도 있고 잠을 좀 청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이죠. 좋은 기회는 몇 분 아니면 심하면 몇 초 만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단순히 지표만 공유를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중요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어떤 구간에서 이 신호가 나왔는지 정말 진입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차트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 트레이딩뷰 지표를 활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위에다가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지표 사용 방법부터 하나씩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중요한 타점과 시장 흐름까지 같이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소통방 링크 안내 드릴 테니까요. 위에 번호로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좋은 자리를 기다리면서 정말 좋은 수익 좀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